저는 진짜 우리 피디님이 네. 게임 뛰는 걸 보고 싶어요. 자기 나도. 게임을. 할 데도 없어 지금. 오픈 토너먼트 싱글. 단독 출전. 아, 현금에 뭐 배 빌려주겠지. 위험하다 싶으면. 12, 12. 입상도? 12. 10이네? 12. 10이네 입상. 5인의 입상. 야, 그러면 저거 만약에 출전 단독 출전했는데 10회 입상하면 입상할 때까지 아니야, 나는 생각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항상 그런 수 있어서 목표니까, 일단. 잘 모르지만 새해 첫 라이브 때 제가 그 목표로 내걸었던 것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오픈 토너먼트 단독 출전해가지고 그 10위권 내 입상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또 제가 내뱉기만 하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KSA 오픈 토너먼트 1전 코베아컵 1주를 앞두고 안동에 다녀왔어요. 안동에 다녀왔는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기가 잘 나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지금 안동이 아니라 무슨 다른 엄청 고기가 잘 나오는 곳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말고도 뭐 같이 들어간 뭐 민구 형이나 아니면 뭐 재열이나 이런 제 동료들도 많이 그 조과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달콤한데 조만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이 드는 순간 제가 그때 12피트 FRP 보트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자력으로 복귀를 하지 못할 만큼의 심한 바람이 불어서 119를 부릅니다. 119를 부르고 제가 이제 접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본류에 있는 포켓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선체가 엄청 많이 흔들리길래 카톡으로 그 형무 형한테 유서를 쓰려다가 핸드폰도 못 꺼낼 정도로 그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거 어떡하지 오늘 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또 접안을 해서 제가 견인을 해가지고 복귀를 하죠.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베스보트를 좀 큰 거를 사자. 왜냐면 40살 되기 전에 이러다가는 물 위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 베스보트를 장만을 해서 그 다음 주인 오픈 토너먼트가 있던 주말에 안동으로 향합니다. 공식 연습일에 낚시를 하는데 그때 제가 러버지그 바늘을 꺾어놓고 낚시를 했어요. 근데 오전에 그 러버지그 하나로 낚시를 하는데 입질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일도 물어줄까 오늘 그 잡아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꾸역꾸역 참고 오전에는 그렇게 낚시를 했고 오후 돼서 입질이 좀 뜸해지는 것 같길래 태클을 러버지그 메인에서 이제 스피닝 맥고리그로 전환을 해서 낚시를 해봤는데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1시간에 한 마리씩은 따박따박 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알짜리를 지키는 꽤 큰 고기, 육안으로 봐도 2kg는 훌쩍 넘는 그 대형 수컷을 발견을 해서 그 친구도 중간에 1시간 넘게 괴롭히고 이거는 내일 낚아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고기도 제가 봐뒀고 어쨌든 꼼꼼하게 공략을 하면은 뭐 내일은 어렵지 않게 낚시를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연습을 마무리를 했어요. 출발번호 13번 한문형. 출발 번호는 13번이었고 첫 포인트를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그 안동호 토너먼트 트렌드가 시작을 하면은 비석섬이 있고 도목 선착장, 도목 부선이 있는데 그 사이길로 해가지고 하류로 가는 게 일종의 트렌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석섬 옆에 있는 그 본류 라인, 그 자곡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출발 번호가 빠르면은 자곡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비석섬을 통과하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자곡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곡에 섭니다. 첫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그나마 안동에서는 연중 되게 잘 나오는 시즌이니까 좀 신중하게 하자 하고 트롤링 모터를 내리고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캐스팅을 한 10번 정도 했나? 좀 꼼꼼하게 치고 있었는데 엄청 큰 바위 옆에 바로 제 루어가 떨어졌거든요. 프리리가 떨어짐과 동시에 툭 하길래 꿈이야 생시야 하고 로드를 쓱 트니까 진짜 고기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프리리그로 낚시를 하면서 고기가 그렇게 힘없이 빠진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꾸역꾸역 자공 라인을 쭉 살펴봤지만 더 이상 입지는 없었고, 어쨌든 이른 아침 시간이니까 본류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날에도 그렇고 입지를 좀 받았고 사람들이 많이 서지 않는 걸로 기억이 되던, 가는 내 하류 방향에 있는 그 급사면 직병 라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공략을 하는데, 돌로 바위로 이루어진 그 급사면 라인이 있고 이렇게 안창처럼 생긴 바다 사면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절반 정도 돌 때까지 입질이 없길래 야 이거 오늘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때쯤 물속에 마사사면이 있고 마사사면과 이어지는 그 얕은 물속에 바위 무더기가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있는 걸 알았고 웜을 그 방향으로 넘겨쳐서 끄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두 번째 입질이 들어오죠.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거 오늘 뭔가 뭘 해도 안 되는 날인가? 어쨌든 시간은 시작한 지 1시간여 지났고 시간은 많고 그리고 기회도 뭐 시간만큼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더 이상 오늘 쓸 부루는 다 썼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잖아요. 낚시를 할 때는, 특히 대회 낚시를 할 때는 자기한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은 어제 내가 실컷 괴롭혀놨던 알짜리에 있던 고기부터 물칸에 넣고 게임을 진행하자. 그래서 알짜리로 진입을 합니다. 그 알짜리가 전날에 제가 많이 괴롭혀놨고, 그리고 되게 뜬금없는 자리에 있는 알짜리였기 때문에 남들이 안 쳤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 알짜리로 갔는데, 역시나 고기는 어제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그 알짜리 위에 딱 올라가지고 지키고 있었고, 알짜리가 있는 이 주변이 물 위에 떠서 공략하기는 좀 애매하겠어요. 바람도 약간 불어 들어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마사 사면에 배를 아예 올려놓고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를 올리려고 트롤링 모터로 쭉 진입을 해서 타력으로 배를 올리고, 트롤링 모터를 마저 이렇게 올리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빠직 하는 소리가 나길래 이렇게 봤는데 그 산지 얼마 안 된 스피닝 로드 그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얹혀가지고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차피 제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그 와중에 이제 물고기가 빠졌나 안 빠졌나 보고 안 빠졌어요. 딱 보고 근데 낚싯대는 부러져 있어. 이걸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낚싯대가 부러지니까 세상 다 하기가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 또 고기는 분명히 알짜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루어를 물 생각은 없다. 이거를 빨리 공략을 해야 물칸에 담을 텐데, 그 알짜리를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외시했을 것 같은, 외면했을 것 같은 경기구역 최하류에 있는 궁구리라는 곳으로 쭉 이동을 해서 궁구리 초입부터 또 다른 메인 태클이죠. 러버지그를 이용을 해서 꼼꼼하게 좀 공략을 해보려고 이동을 합니다. 궁구리 초입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분을 지나쳐서 중턱부터 공략을 하려고 진입을 하고 포인트에 접근을 하면서 엔진 시동을 끄고 올라가서 트롤링 모터를 내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트롤링 모터 줄을 붙잡고 발로 약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은 잘 되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발로 밟고 이 줄을 올렸는데 뭔가 익숙한 친구가 배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물로 뛰어들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는데 그날의 메인 태클, 러버지그 태클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트롤링 모터 케이블에 걸려가지고 배 옆으로 이제 빠져나간 건데, 배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없으면은 제가 이렇게 건질 수 있겠는데, 배는 이제 그 타력이랑 바람 때문에 약간 흐르고 있었고, 빠짐과 동시에 이렇게 점점 멀어지면서 가라앉는 걸 보면서 이상했어요. 그때는 알짜리에서 낚싯대 부러뜨렸을 때까지만 해도 짜증이 났는데 그때 되니까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하루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그런 불운들, 프리리그 빠지고 터지고 뭐 이건 이럴 수 있지만 낚싯대를 부러뜨린다는 거는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부러지고 하나는 물에 빠지고 심지어 메인 태클 2개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오늘 뭔가 무사히 끝내는 것만으로도 다행 아닌가? 날아가고 있는 멘탈을 다잡아야겠다. 어떻게 할까? 쏘감 좋아하는 사람은 쏘고 감아야 멘탈이 좀 안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트를 몰고 마동으로 이동을 해서 바깥마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제 바깥마동 들어가는 그 마사사면에서 바람을 타고 저크베이트로 낚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크베이트로 낚시를 하면서 노림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산란을 안 한 고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때때로 알짜리를 지키는 고기들이 뭐 후미진군 말고도 본류에 있는 마사 사면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친구들이 따라 나와서 물어주기만 한다면 뭐 시간은 늦었지만 어쨌든 높이씨는 면할 수 있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꿀렁하면서 이제 쭉 가져가는 입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딱 채는데 분명히 고기였는데 그 고기마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아침에 빠진 프리리그 빠진 고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리그 터진 고기 하나, 그리고 알짜리 뻔히 보고도 멘탈 못 잡아가지고 제가 기다리지 못해서 낚아내지 못한 고기 하나, 그리고 저크베이까지 4번의 고기를 그냥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저크베이를 꺼내보니까 막 그 트래브룩에 비늘 달려있고, 베스 비늘 달려있고, 오늘은 이상하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미 11시도 안 된 시각이었고, 낚싯대 빠뜨렸을 때는 이미 9시가 안 된 시각이었고, 그 한두 시간 더 지나서 입질을 또 받았는데 못 낚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뭐 막 그 새해에 얘기했던 목표고 뭐고, 그리고 베스보트를 새로 사서 약간 진수식 개념으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정말 오랜만에 낚시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미질 초입에 있는 직벽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그 미질 초입에 있는 직벽이 어디냐면, 이영우 선수 토너먼트 리포트 2022년 프로 토너먼트 PFL 1전 보시면은 직벽에서 알짜리를 공략해가지고 낚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레이다운, 지금은 이제 물 밖으로 다 나와 있지만 미질 직벽을 쭉 공략을 하다가 그 레이다운 옆에서 여기서 거짓말처럼 한 마리가 문다면은 그래도 좀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끝으로 뭔가 톡 하는 느낌이 전해지길래 미묘하게 끈적한 느낌이 났어요. 근데 아까 그 프리리그가 터졌잖아요. 그 아까 터졌다는 기억도 있고, 생각보다 입질을 받은 위치가 가까워서 그렇게 세게 챔질은 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리그 제가 털린 게 언제가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는데 풍덩 하면서 그냥 털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총 5번의 기회를 그냥 발 앞에서 걷어차 버린 거죠. 이미 시간은 뭐 12시가 다 됐고, 귀착은 2시 반이고 나머지 2시간 반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최악의 진수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지난주랑 토요일에 봐둔 그런 조건들, 그런 거는 알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고기가 나올 법한 자리에 들어가서 계속 꾸역꾸역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점점 지나서 귀착 마감 시각이 2시 반이고 검량 시작 시각이 2시인데 1시 50분여가 돼서 그때 진짜 그냥 높이씨를 올라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오픈 토너먼트 나가서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실골이라는 곳에 이제 본류랑 인접한 그런 모서리가 되는 고프리 부분, 거기가 오후가 되면은 흙탕물이 엄청 그 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뭐 웜낚시도 뭐 될 테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뭐 스피너 베이트나 뭐 크랭크 베이트 이런 걸로도 낚시가 충분히 됐고, 심지어 결과도 한번 좋았던 적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포인트인 우리가 흔히 작은 박실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다른 배가 제가 그 서려고 했던 라인에 딱 서길래 그 배를 보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배는 그 본류 고프리 쪽에 서게 두고 저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남은 시간 열심히 스피너 베이트로 공략을 합니다. 안창 쪽을 공략을 하고 돌아 나오면서 공략을 하는데 드는 생각이, 이 모서리가 되는 그 고프리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메인 카메라를 수장시켰던 그 고프리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프리로 향하면서 이제 스피너 베이트를 계속 던지면서
저 모서리에서 고기가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근데 한 마리 나오면 뭔가 여왕님이 선물 하나 주는 거 아닐까, 불쌍하다고. 스피너메이트가 물고기 입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입 앞에 있어도 너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트레일러 훅이 입 언저리에 박히는 바람에 누가 봐도 이거는 고기가 떠서 털면은 바로 빠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신중하게 랜딩을 해도 이 친구를 안전하게 뜰채에 담지는 못할 것 같아서 바늘터리를 유도를 하고 그때 바늘터리하고 떨어지는 베스를 담아야겠다,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따박따박 잡아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불운이랑 불운이 계속 겹치고, 그리고 보트랑 사실 아직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잔실수들이 겹치다 보니까 낚시를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베스 낚시를 하면서도 사람이 되게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루 내내 겪다가 마지막에 정말 순위나 뭐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없지만 2시 되어서야 그렇게 한 마리를 어렵게 낚아내니까 좋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성취감도 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후회도 좀 들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마리를 재니까 1950g, 2kg 정도에 육박하는 안동고기 치고는 평균 정도 되는 그런 수컷 베스였고, 이 베스보트를 제가 바꾸고 긴 수식 개념으로 하는 첫 토너먼트였잖아요. 제가 이 배에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익숙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주말이었고, 다음 오픈 토너먼트가 KSL 오픈 토너먼트가 7월 3일인데 그때는 좀 더 단실수 같은 거를 줄여서 새해에 얘기했던 10위권 내에는 아니지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다짐해보는 오픈 토너먼트였습니다.